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5월 7일 새벽 6시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힘차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가 국힘 당권 도전을 선언했는데요. 대표 선언을 한 거죠. 최고위원이 아니라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준석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될 확률이 많이 없죠.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열음이 일어날 것이며 천지개벽 수준의 정계 개편과 정치 지형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4.7 보선 이후에 김종인 어른과 김종인 당세의 경세가 전략과 그 다음에 윤석열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이준석을 중심으로 방송을 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정치를 문재인을 치고 대권을 가져올 자가 누구냐 하면서 어떻게든 예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필부가 이러니까 대단히 피곤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순오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정치의 환멸을 느끼시나 본데 아마 고고TV만 간혹가다 보시고 다른 유튜브들 갔다가 실망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요. 김순오 님이 1년 이상을 3만 원씩을 한 달에 꼬박꼬박 보내주셨어요. 근데 4.7 보선이 이제 승리하고 그때부터 5만 원씩 오늘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 동안 5만 원을 보내주시는데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고고TV에 의지하시는 김순오 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미숙 님이 작년 9월 이후로 계속 한 달에 5만 원씩을 보내주십니다. 요번에도 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미숙 님 같은 경우는 참으로 궁금하신 분입니다. 저 경북의 안동인가 예천에 사시는 분 같은데요. 고고TV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그냥 500명도 보시는 분이 힘들더라고요. 500명도 그냥 간신히 보시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난타를 당해요. 그죠? 타 유튜버와 달리, 그냥 매일 기사를 빨고 그냥 횡설수설하고 앞뒤 문맥도 안 맞고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전혀 안 맞고, 그죠? 자극적인 썸네일을 올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고TV는. 왜 그랬냐 하면요. 4.15 총선을 패배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구독자 늘리고 또는 신문 기사, 가십 기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문재인만 공격한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반성을 했어요. 4.15 총선을 패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대권을 찾아오는 정론을 펼치자. 그리고 한번 예측을 해보자 하고 하니까 우두두두두두두 구독자도 한 그 당시에 4.15 총선 패배하고 나서 제가 부정선거를 부정하니까 15,000명이 구독자가 탈락되고 욕만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서울 보선 과정에서 안철수는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오세훈이가 될 수뿐이 없는 구조를 넉 달 동안 방송하니까 이제 안철수 팬들이 보시는 분들도 다 없어지고 또 홍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홍준표 같은 사람도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대권을 가져올 수 없다 하니까 또 그분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또 나이 드신 박바분들한테도 욕을 얻어먹고 또 타 유튜버의 사기성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그쪽에서도 욕을 얻어먹고 이젠 좌파들이 안 들어와. 좌파들이 공격을 안 해요. 몇백 명 안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준석 편인데요. 좀 길어질 겁니다. 이준석이가 마포 포럼에 가가지고 김무성이하고 안철수를 갖다가 들이받아버려요. 치받아버린다는 거죠. 이준석의 기계와 의지를 찬양한다. 고고TV는. 당대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이런 젊은이들이 계속 도전을 해야지 하고 변화를 이끄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보수가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보수의 정권이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김무성이가 이 마포 포럼이라는 게 보면은 그 현 전직 의원이 있다는데 현직 의원은 별로 없고 다 전직 의원들이 있어요. TK, PK에서 떨어진 친구들, 또 서울에서 경기에서 엄청 떨어졌죠, 그죠? 그 친구들이 들어가서
더 밝은 세상을 위하여 마포 미래 포럼에서 대권 주자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틀려 그랬어요. 4.7 보선에서 안철수를 미는 바람에 이 마포 포럼과 김무성이는 정치력이 판단이 낮고 나가리 됐어요. 그거 TV보다 못해요. 이 집단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마포 포럼이라는 곳이 이 초청하는 인사들을 보고 기사화되는 거 보면은 대권 주자급들만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자기들이 대권 주자를 만드는 킹메이커를 한번 하겠다 하는 게 김무성의 전략이죠. 대권 주자급만 가는 거예요. 마포 미래 포럼이. 여기에 이준석이가 갔어요, 여러분. 이준석이를 갖다가 대권 주자급 당대표급으로 드디어 마포 포럼에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응? 이준석이가 김무성이 앞에서 대선배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는. 그죠? 마포 포럼 앞에 가서 할 말 다 하고 김무성하고 안철수를 갖다 아주 조져버립니다. 그 말은 얼마 안 나오지만은 그 이면은 저는 눈에 선합니다. 이준석이 오늘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응? 단일화는 야권 단일화, 그러니까 국힘과 국당 단일화, 안철수 단일화는 크게 끌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도 국힘의 입당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안철수를 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 그러면 당장 자기는 답을 주고 대선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2030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2030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집권 전략을 통으로 개조해야 된다. 2030 지지를 받고 젊은이의 지지를 받고 집권 전략을 통으로 개조해야 된다. 지금 문제가 뭐죠? 영남당이냐, 그죠? 비영남권이냐 해가지고 당대표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영남당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영남을 버릴 수는 없죠. 보수 쪽에서는 보수의 본산이 영남이니까. 그게 아니고 영남에서 국회의원 일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들이 인식이 안 변하고 고루하고 한편으로는 지저분하기 때문에 국민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남당을 깨라는 게 아니고 영남당 구성원들을 깨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영남당이 아니라 비영남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 제 말씀이고, 개혁적인 보수들이 말하는 거예요. 2030한테 특화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2030이 지금 미래에 불안하고 현재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양극화가 벌어지고 빈부격차가 되고 벼락 부자와 벼락 거지가 되고, 그죠? 근데 학력격차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2030들이 지금 정규직에 들어간 사람들이 50%도 채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은 규정이 됐고 그 아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정규직이라 그래도 그 사실적으로 정규직 취급도 못 받아요. 세대 갈등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은 현실이 불안하고 현실의 재산도 없고 앞으로, 그러니까 2030이 미래 먹거리 변화를 통해서 2030을 우리가 2030한테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개조할 것인가, 그런 정당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게 이준석의 생각이에요. 그거를 진중권이가 페미니즘을 갖고 오는데 걔는 틀렸어. 걔는 오늘도 막 혼자서 그냥 페이스북을 떠들더라고. 그러면은 최근 세대에는 남녀 평등을 지나서 여성이 우월한 주의까지 지금 가 있다. 그게 페미니즘의 영향이 크다. 문재인에 의한 페미니즘 영향이 크니까 여기서 남성이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이다.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지만은 어떻게 듣는 게 딸이 아들보다 훨씬 목소리가 커. 둘 다 실업자임에도. 그래서 남성의 페미니즘, 문재인의 극단적 페미니즘, 실제적으로 페미니즘도 아닌 것이 거기서 남성이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이가 우리가 이를 포용을 해야 한다. 맞아요. 준석이는 여성을 무시하는 거 없어요. 아니, 농담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20대, 30대 여성 보고, 준석이 세워놓고, 중건이 세워놓고, 누가 호감이 가냐면 여성들이 준석이 택하지, 깨재재 하는 거 중건이 멸치 같은 중건이를 택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나 젠더 갈등이나 그런 데서 큰 관심이 없어요. 현재 우울한 위치에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남성들보다도. 응? 아니 그렇잖아요. 남성이 병력의 의무도 했고 가장의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 조선조 이래. 그런데 남성들이 대접을 더 못 받는 형국이에요. 안철수는 합당 시기에 본인의 정치 일정에 맞추려 하고 있다. 맞죠? 그런데 안철수는 소멸돼요. 보세요. 그 다음에 김웅이가 이제 최고위원 당대표 출마했으니까 김웅이가 윤석열과의 친소관계를 자꾸 언급하는데 그건 부적절하다. 수입산 가지고 안 된다. 이런데 수입산은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자, 이렇게 되는데 대충 큰 그 줄기는 말씀드렸는데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김무성이가 여기서 김무성이가 안철수의 합다가 이제 누구야? 이준석이가 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하는 거지. 왜 안철수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국힘하고 합당하니 안 하니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니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는 거. 그건 안철수의 개인 스케줄에 왜 국힘을 맞추는가? 그거를 비판을 하니까 그냥 안철수 안 받겠다는 소리예요.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또 난리 났네. 이준석이는 안빠들한테 공격당하니까. 김무성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작은 정당이지만은 공당 대표에게 너 혼자 입당하라는 건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김무성이가 한 말이 아니 김종인 씨가 한 말이죠. 그죠? 이준석은 김종인 씨한테 정치를 배운 아이입니다. 청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김무성이가 합당 선언을 안 하고 타이밍을 놓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 누구에게 있어? 안철수한테 있지. 100%, 1000%, 10,000% 안철수한테 있는 거야. 근데 김무성이는 아무리 작은 정당이지만 너 혼자 입당하라. 그 다음 합당 선언을 안 하고 타이밍을 놓친 사람은 누구냐? 이걸 다 김종인 씨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어. 김무성이는. 이 친구는 그래서 나가리라니까. 정치권에서 소멸돼요. 2년 후부터는 대권 주자가 윤석열 굳어지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김무성 그때부터 완전히 소멸되면서 안철수와 같이 부산 낙동강 오리알로 간다. 좀 강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김무성이가 말하기를 국민과 당원은 야권 후보 단일화로 대선을 승리로 이끌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준석이 네가 오늘 하는 말을 보니 가이드란을 설정해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아니면 우리끼리 간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충고를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국민과 당원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을 이끌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리더십이 누구냐는 거죠. 안철수하고 국힘과 윤석열을 합칠 수 있는 리더십이 누가 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죠. 김종인 씨 하나뿐이 없다. 김종인 씨가 정치적인 큰 전략으로 통으로 얻고 나면은 윤석열하고 연합을 하고, 그죠? 국힘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국힘이 나중에 윤석열과 김종인 씨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국힘을 이용해서 대권을 갖다가 쟁취해달라. 그 시나리오가 가장 확실한 시나리오인데 지금 김무성은 김종인을 제껴버리고 뭐 야권 후보 단일화 누가 있어요? 국힘 주자들 유승민, 원희룡뿐이 안 남았죠. 거기다가 안철수, 그 다음에 원희룡, 홍준표도 있네. 김무성의 생각에는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말도 하기 싫어. 이 잠룡들, 안철수. 4명 다 나가리 안 돼. 유일무이하게 현재 되는 것은 윤석열뿐이 없다는 거지. 거기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플랜 B니 국힘 애들 이야기 나오고 정치 얼치기 평론가들 그리고 신문 잡기사 쓰는 애들은 뭐 최재형이 어때? 김동연이 어때? 이러고 있어. 저는 윤석열 외에 한 명 더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홍정욱이가 나와야 되는데 홍정욱이도 지금 때를 완전히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무성이라는 애가 김종인 씨를 완전히 배제하고 저희들 깐다. 완전히 우파 유튜브의 논리하고 똑같이 돼요. 우파 유튜브 버릇 고쳐준다는 애가. 그래서 되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뒤 박아버립니다. 아니 이제 요번에 안철수는 본인이 입당을 빨리 해서 선거를 치렀으면 서울시장이 안철수가 됐을 것이라도 생각하고 합당 시기에 대해서 아니 안철수가 지 본인 일정에 맞춰가지고 맨날 하니 안 하니 의견 수렴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안철수가 지금 어디서로 거지 왜 그걸 김종인 씨의 방해로 보느냐. 그랬잖아요. 김종인 씨가 나로 다니라 안철수 할 시에 나로 다니라 하고 안철수가 12월 24일 날 선언해버리니까 그래 들어와. 국힘 입당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네가 여기서 단일 후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안철수가 죽어도 국힘 2번으로는 당선이 안 된다. 혐오스럽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웬걸? 뚜껑 열어보니까 국힘 2번으로 말이야 압승을 해버렸어. 그게 안철수의 한계고 김무성 얘의 한계예요. 과거를 논하는 자, 과거를 갖다 공학에 빠진 자, 그리고 미래를 논하는 자, 혁신과 파괴하고 통으로 흔들어버리는 자, 그게 요번에 윤석열이가 중심이 있고 윤석열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김종인과 이준석 같은 친구들이라고요. 미래를 통으로 흔들고 미래를 논하는 자. 또 지금 젠더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비대위에서 2명이 공개적으로 이름은 안 걸고 언론 기사를 내면서 이준석이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젠더 갈등에 대해서. 그래서 두 비대위원이 당내에서 그런 식의 의견 표출을 해달라는 부탁도 하는 걸로 아는데 당에 있는 사람들이 비겁하다. 비판을 하라. 자기한테 이준석이가 실명으로 비판을 하라. 뭐 남녀 갈라치기 등을 얘기할 거면 그거야말로 무슨 정치적 의도인지 반문하고 싶다 이래요. 두 비대위원이 누구예요? 김병민이라는 애 있죠? 이쪽 말하는 광진갑에서 나왔다가 떨어지네. 김병민이가 그런 말을 했고 또 정원석이 있죠? 정원석이 요번에 황교안에 따라가지고 미국에 CSIS 그 초청받아가네. 걔 둘이에요. 용기 없는 것들이지. 왜냐하면 이준석하고 논쟁을 하면 얘네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천하의 농객, 천하의 조두이. 진중권을 묵사발로 만든 게 이준석이에요, 여러분. 이준석하고는 어떤 평론가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준석이 얘는 벌써 공학을 넘어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치 공학을 논하는 자 실패한다. 앞으로는 세상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 바꾼 세대가 세상을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보면은 전부 다 공학을 논하고 있다고. 이준석이는 고고TV를 보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볼 거야, 틀림없이. 근데 이준석이는 역학으로 넘어가요, 드디어. 정치 역학으로. 하등 얘네들은 그 영향을 못 미쳐요. 김무성, 안철수, 홍준표 이런 친구들은 아직 공학, 과거에 자로 잡혀 있어요. 과거에. 잘못 배웠지. 말년에 아주 다 날라가, 김무성이하고 홍준표도. 근데 김종인 씨는 역학관계로 봐요. 거기서 직관이 나오고 이준석이가 젊으면서도 역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정치 역학으로. 정치 역학으로는요. 정치 공학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까워. 나 솔직히 이런 방송하는 게 진짜 너무 아까워. 수익도 없으면서. 밥굶어 가는 사람이 아깝단 말이죠. 그거 되고. 공학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 공학이라는 건 정치만 봐요. 응? 정치를 보고 지도자만 따라다녀요. 그죠? 그리고 정치를 진영으로 봐요. 그게 공학이고 역학이란 건 뭐냐 하는 말이죠. 역학에는 사회 현상이 들어가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갖다가 보고 있는가, 그게 역학으로 들어가요. 그 밑에 공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 준석이가 요새 보면은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잘해. 응? 아이고 힘들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김무성이 걸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단일화 문제에서는 기계 끌 이유가 없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첫 번째 할 행보가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를 만나자고 할 것이다. 응? 그래서 지금 윤석열도 안철수도 자신들의 이해에 맞춰서 정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은 줄다리기 하지 말자. 지금 입당하면은 입당하는 거고 합당하면 합당하는 거고 길게 끌 필요가 없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답을 주면 그것들을 당과 공유하고 그에 따라 대선 전략을 바로 수립해 나가야겠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어떤 평론가 장성철이 같은 애가 제가 그 괜찮다 그랬잖아요. 장성철 뭐 시대와 공감 옛날 여의도 그 연구원 출신. 그런데 그 친구도 8월 9월을 이야기하고 그 김재원이도 8월 9월을 이야기해요. 아 지금부터 나와서 검증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꼭 하고 참다가 말이야. 대선 주자 후보 경선 딱 같이 그때 나와서 그냥 확 잡아먹으면 되지. 국민들이 그걸 안 원해요. 국민들이 검증 받아야 돼. 윤석열은. 윤석열의 검증은 지속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 6월 초로 보고 5월 말까지 안 나오면은 굉장히 힘든 사상누각이 될지 몰라요. 9월쯤이나 8월, 8, 9월에 나오면은 3개월 전에 대선 후보를 뽑아야 돼요. 여나 야나. 민주당 애들은 6개월 전인데 그 이재명하고 지금 지지고 뽑고 싸울 것 같고. 근데 국힘도 3개월 전에 뽑아야 돼요. 3월 9일이니까 2월, 그죠? 1월, 12월, 11월 달에 대선 주자를 뽑아야 되고, 그죠? 근데 8, 9월 달에 나서 2달 동안 한 방에 날아가요. 그때 검증 들어가면은. 그래서 빨리 나와서 매도 문제만 맞고 단련돼야 돼요. 윤석열은. 그래서 제가 5월 말, 5월 말을 주장하는데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준석이가 말하기를, 우리 당 집권 전략은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역학과 공학관계. 2030 세대 유권자를 상대하기 위해 저희가 민주당보다 미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줘야 되고, 지금 4, 50년 동안 여성이 약자였던 사실을 나는 망각하지 않다. 그러나 보정이 필요하다. 지금 2030 세대 사이에서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을 우리는 남녀 평등을 진짜 고민을 해야 한다. 10년 뒤에는 5대5 남녀 비율이 5대5 성할당제로 하면은 그건 역차별에 가깝다. 왜 그러냐 하면은 10년 후에는 말이죠. 남자가 여자보다 적어요. 여자 10명에 남자 7명 뿐이 안 된대. 통계로. 그 5대5로 하면 어떡해? 이런 걸 갖다가 진중권 이놈은 뭣도 모르고 말이야. 뭐 페미니스트 어쩌고저쩌고 까는 거야. 현실 정치에서는 말이요. 남성이 여성보다 힘의 파워가 딸리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제가 봐도 고고TV의 말입니다.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말한 말이 내가 당대표에 갖고 진지한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이유가 지금 당의 구조가 새로운 이슈에 반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고착화 되어 있다. 그래서 전략을 따는 당직자나 또는 정치인들이 젊어야 되고 나이 든 사람이고 가리지 않고 공개 선발로 뽑겠다. 이거 맞지. 그리고 2030이 현재 화두가 되어 있죠. 2030 모든 기사가 2030에 넘치죠. 2030 세대가 우리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메시지가 하나하나 굉장히 주의해서 내야 하는데 내가 85년생이다. 내 나이 때도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대학 가지 마.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을 몰찌게 젠더 갈등을 몰찌게 일반적으로 여성주의 운동은 나쁘진 않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2030 젊은 세대가 여성 우월주의에 간 것은 맞지 않느냐?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여성들이 교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남성들 사이에서 반작용이 나오는 것이다. 수도권 단일화로 전략을 짤 생각은 난 없다. 김웅과 같이 최근 윤석열 총장과의 친소관계를 언급한 것은 난 부적절하다고 본다. 친소관계를 내세운 후보와 저는 그렇게 연대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제3지대 구축에 뜻을 두는 발언을 한다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 제3지대.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요건 맨날 제3지대야. 국힘에 들어올 이유는 하나. 내가 대권 주자가 되고 싶다는 거야. 안철수는. 되질 않는다니까. 소를 한국에서 키우면 한우고 외국에서 갖고 와서 6개월 키우면 유구다. 잡아서 가지고 오면 수입산이다. 수입산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주 안철수가 수입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울그락불그락 제 젊은 놈이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대선 후보군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주전장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응? 준석이가 생각하는 것은 윤희숙처럼 경제 관련 국민들한테 맛깔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하태경 의원은 젊은 세대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이다. 2030 세대 전장이 커지면 그가 특수부대가 될 수가 있다. 요건 틀렸어. 윤희숙이하고 하태경이는 대권주자, 경선주자로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오면 좋죠. 그죠? 신세대와 구세대의 생각이고, 관료 출신과 비관료 출신의 생각이 대결이 되니까 윤석열하고, 그러니까 불쏘시개는 되고, 컨벤션은 확실하게 올라가겠죠. 그죠? 흥행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태경이는 대통령감은 아니고, 하태경은 참모감도 아니고, 대통령감도 아니에요. 그냥 비판한 그거. 윤희숙이도 뭘 당권도 못 안 나오고 서울시장도 안 나오니까 무슨 맛깔나게 대권을 도전해.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고 윤희숙이가 나오면은 재미있게는 되죠. 윤희숙,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오히려 그 유승민, 원희룡은 벌써 너무 오래돼서 식상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준석이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준석이가 마포 미래 포럼 간 게 시대와 세대를 변화하고를 주도하고 고통받고 질식하고 있는 2030의 원성을 받아들여서 당을 주도해야 되고 정치판을 크게 바꿔야 되고 거기서 안철수는 10년이나 했고 간만 봤기 때문에 안철수는 안 되고 윤석열 같은 경우도 자꾸 모든 당권 주자나 대권 주자가 내가 윤석열 입당시킬 수 있어 하는 그런 거는 구시대적 사고 발생이고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젊은이들가 나와야 된다. 응? 젊은 세대가 주도해야 돼. 이건 맞아요. 아, 마크롱이 따로 있어요? 이준석이 마크롱 시키면 되지. 근데 프랑스하고 우리하고는 정치 영향이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요. 응? 프랑스 혁명 1968년 68 체제 보면은 그걸 프랑스 다시 재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유럽을 무너뜨릴 적에 독일과 프랑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젊었을 때부터 인문, 철학, 정치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프랑스까지 되기는 힘들어요. 하여튼 아이고 목이 아프다. 이준석이나 김무성이나 또 한 명 조수진도 나와, 조수진도 나오고 김은혜도 나와, 다 나와가지고 우르르 다 나와서 치고받고 하면서 국민의힘 당이 보수가 개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당권 투표니까, 당원 투표니까, 그죠? 이게 될 확률이 거의 드물어요. 그것도 이제 좀 싸우겠지, 이제. 그럼 50대 50으로 가자! 일반 시민 50대, 당원 50% 가자. 아니면 70대 30으로 역전시키자. 일반 시민 70, 당원 30. 이렇게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준석이가. 젊은 정치인들이 지도부에 대거입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준석이 화이팅! 준석이 화이팅! 김웅희도 화이팅! 김웅희보다 준석이가 훨씬 인물이 켜져. 4선급 중진의원이야. 지금 영선이지만 준석이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준석이만큼 미래를 갖다가 젊은 애들 중에서 뚫고 있는 애가 국힘 전체를 통해서 드물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목이 아팠습니다.